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오늘은 군산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군산하면 5년 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중단이 됐고요. 또 주행 군산 공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여파는 단순히 군산 지역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자,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아는 채 군산 시민들과 기업과 지자체가 노력을 통해서 또 행정이 함께 전라북도가 걸어온 길 속에서 그나마 올 한해 희망의 총치로가 좀 켜지고 있는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산 조선소 재가동 움직임이 조금씩 전해오고 있고요. 또 주행 군산 공장은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서 조금씩 채용을 늘려가고 있고 활성화에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군산의 상황, 먼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지만 위원장을 만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주는 37%로 늘었어요. 선박 수주는. 근데 선박 수주가 37% 늘어났는데 이 모든 혜택은 울산이 보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공장이 있으니까 요거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신영대 의원님이랑 7개월 전부터 했던 게 지금 물류비 지원하고 인력 양성이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물류비 지원은 가능해요. 무조건 해줄 수 있어. 우리가 좀 손해 나더라도 해줄 수 있는데 세금이 들어오니까요. 지네가 낸 세금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손해가 없어요. 이거 블록 지어서 우리 시에 세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수가. 그렇죠. 이걸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인데 인재 양성을 지금 저희 보고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재 양성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용접이 2개 용접인데 이 2개 용접이 아크 용접하고 가스 용접하고 2개밖에 못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인이 하는 용접하고는 틀려요. 이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타 지역으로 나가셨던 분이 다시 용접사가 군산으로 들어온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거기를 때려치고 거기를 관두고 여기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한 800명 정도가 필요해요, 지금. 근데 이거를, 군산에서 인재 양성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군산시에서 지금 20억을 책정을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가스 용접은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가 두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해와야 됩니다. 교육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3D 업종에 가깝다고 봐야죠. 이거가 단기간 내에 다시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기간보다는. 그게 또 이게 이제 형평성인데 선박을 용접하는데 선박회사가 투자해서 용접사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다 해주고 본인들은 열매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또한 좀 형평성이 있고요. 민간사업자 그렇죠. 도와주는 건데 어쨌든 그렇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대의명분에서 어떤 것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근데 지역에서 이게 잘못된 지역 감정이거나 그 다음에 민간 사업에 정치적인 그 입김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좀 부수적인 내용으로 이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게 지역 간에 경쟁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 지역 상생 구도로 가야 된다. 지금 울산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관련해서 지난 총선 때 신영대 후보가 당선이 되면 1년 만에 재가동시키겠다. 나름 자신 있는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글쎄 1년 안에 될까라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중요한 것보다 정말 진행이 될까, 재가동이 될까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노력을 통해서 블록 생산이라도 재가동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건 맞습니다. 이 지역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과대하게 포장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축소해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너무 축소해서 해도 안 되고 이걸 과대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조금 냉철하게 지켜보면서 추후 상황을 보고 이거에 대한 기술력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추후 세계 조선업이 어떻게 바뀔 건지의 판도까지 바꿔서 저희가 이 어떤 선박으로 갈 건지에 대한 미래적인 그림도 그려야 된다. 그리고 이게 대우조선소와 현대중공업이 완전히 합쳐지는 게 결렬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또 저가 수주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 지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때 현대중공업이 군산으로 옮겼을 때,
5,000명 정도가 늘었는데 그 중에 한 3,000명분이 외집분이었어요. 예, 외집분들이었는데 그 외집분들이 이 지역에 완전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 조선 기술 특성상 20년 이상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하신 분들이 회사 다녀서 그분들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학교를 다닐 정도의 기간은 운영이 돼야 그분들이 군산 시민이 되고 전라북도 도민이 되는데 그 전에 문 닫고 가버렸으니 또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옮겨갔죠. 그러니까 또 만약에 이게 블록 공장이 또 이게 일시적으로 몇 년 가동되지 않다가 또 이렇게 되면 또 애써 지원해서 인력 양성한 게 다 진짜 없어질 수도 있죠. 이게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남죠. 군산에서 저희가 교육해주는데 교육한 사람들 1,000명 또 교육해서 타 지역으로 또 다시 그냥 저번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군산에서 군산현대조선소가 블록 생산을 한다고 하면 이 소식을 듣고 타지에 있는 우리 용접 기술자 인력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지 않냐에 따라서 오실 분들이 많고 적고가 나눠지겠죠. 급격하게 수주 물량을 늘려서 도저히 울산에서는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블록량을 조금 군산에서 생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한계점이 도달하면 임계점이 도달하면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게 걱정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군산형 일자리가 2019년 가을 정도에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한국노총, 민주노총 할 것 없이 지자체와 사주가 함께 협력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지금 글쎄요, 어느 정도의 좀 발전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시는지. 명신 자동차는 지금 전기 자동차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서 올 초부터 계약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제 가시적인 계약이 아마 발표가 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명신은 정상 궤도에 올라가는 원년이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양대 축이었던 에디슨 모터스는 이제 쌍용 자동차 인수권에 상당히 좀 시끄러웠지만 어쨌든 지금 봉합되고 있고요. 최종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아마 그 군산형 일자리 양대 축인 명신과 에디슨 모터스가 올해 그 전기 자동차 그 원년이다 이렇게 보시고 전라북도 이제 경제에 이제 그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깃틀은 다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9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전기 자동차는 3년 안에 제품이 나오고 판매가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졌어요. 지금은 이제 21세기, 22세기 이 스마트 시대잖아요. 모든 게 이제 속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속도가 더딘 게 아니라 상당히 빠를 거다. 이게 하면 이 사이클도 빠르고 할 때니까 전라북도 전체적인 경제 흐름은 좋아질 것이다. 거기에 맞물려 현대중공업도 일정 부분 그 큰 성과는 아니어도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박수해 주시고 하면 다시 뛰는 원년이 오지 않을까. 선박에서도.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럼 명신이나 에디슨 모터스를 통해서 채용은 어느 정도나 그래도 좀 증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신은 채용이 사실은 조금 그 명신과 에디슨 모터스는 정체기가 있고요. 지금은. 왜냐하면 제품 그 계약을 해야만 그렇죠. 채용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제품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제품 계약이 올해 시작되면 즉증적으로 이제 고용 인원이 늘어날 것이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30% 이상 증가할 것 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그 당시 지금 GM 군산에서 지금 비정규직으로 그때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그냥 그때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도 기억이 바로 그냥 해고 수준이었죠. 그렇죠? 해고죠. 그러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지금 어떤 생활을 좀 하고 계세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근무했던 시간들이 뭐 작게는 10년,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은 한 20년 정도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나이대들이 좀 젊은 친구들이 30대 후반, 나이 좀 많은 사람들은 50대 초반까지도 있으니까 전혀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보면 이제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광주에 자동차 회사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몇 명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군산에도 보면 에디슨 모터 그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2명 정도가 그쪽에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정열 GM 비정규직 대변인, 지금도 대변인 역할을 맡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신다는 건 다시 군산 GM이 아니더라도 네. 또 다른 한국 GM에서 일을 하고 싶으시고 그걸 목표로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희가 군산에서 일을 했지만은 이제 군산 공장은 폐쇄가 됐잖아요. 이제 본사가 부평에 있으니까 제가 소를 제기한 것도 인천에 제기한 것도 본사가 인천에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뭐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그만둘 때 쫓겨나다시피 그만뒀고 아무런 보상도 없고 막막한 그거니까 저희는 노동조합이 아니잖아요. 어디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해고당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각자 뭐 돈 얼마씩 내가지고 법무법인 선임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128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때 200명 정도가 해고를 당했거든요.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12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위 확인을 한국GM 정규직이다라는 지위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위 확인이 법원에서 명령이 선고가 떨어질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다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GM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은 5명 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한 몇천 명 정도 되거든요.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인원이 5명이고, 그 다음에 저희도 언제야 끝날지는 몰라요. 근데 하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누구도 몰라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GM 군산 공장을 떠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2018년 3월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고 앞으로도 또 많은 숙제가 남아있는데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서 명신이나 에디스 모터스처럼 지금 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채용을 하고 있고 향후 군산형 일자리가 이제 성공적인 모델로 가리란 기대 속에서 그 문을 두드려 볼 생각을 안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아니요,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018년 이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계속 해왔는데 뭐냐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자동차 회사에 어떤 경력이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경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들어가려고 문을 많이 두드렸는데 일단은 나이나 이런 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인원을 그렇게 많이 뽑질 않아요. 왜냐면 한국GM에 뭐 2,000명 그 정도의 인원이 있는데 여기는 불과 해봤자 뭐 200명, 뭐 100명, 150명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좀 젊은 사람들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앞에 우리가 서지만 위원장하고 인터뷰 나누고 왔는데 조선소는 그래도 블록이라도 재생산 가동될 것이다라는 희소식도 있고 군산형 일자리는 나름 이제 전기차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래도 있고 새만금의 이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태양광 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고 뭔가 군산 경제는 전체적으로 꿈틀거리려고는 하고 있으나 과거에 그 직장에서 일을 해왔던 노동자들 입장에서 특히나 우리 비정규직 분들처럼 문자 하나에 해고를 당하고 지난한 시간 소송을 이끌어왔고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들을 통해서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동떨어진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했을 때 군산이 고용유기지역, 뭐 전라북도가 이제 큰 정부로서 많은 돈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저희한테 없었어요. 왜냐면은 군산도 보면은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 많이 했거든요. 뭐 상용차, 연구단지, 뭐 주행, 뭐 단지를 많이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공장을 짓게끔 해놨는데 그 공장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요청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고 군산시나 전라북도하고 협약이 되게 되면은 우리 인원들을 선발해, 우리뿐만 아니라 군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그 기업이 원하는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만들어 주셨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식으로 계속 질문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거하고. 왜 그러냐면은 공장
의외로 그러니까 군산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기업이 들어오게끔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그 시간을 못 버티는 거죠. 다 뭐 외지로 나가려고 하고 군산에도 이제 직업을 뭐 다행히도 찾으면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면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가 원하는 거하고는 좀 결이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산을 떠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한 30% 이상은 타지에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재고용되거나 또 다른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군산이라는 지역으로 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30%에서 제가 떠난 30%에서 많이 와야 한 10% 정도? 왜냐면은 이제 벌써 뭐 가정 자체가 이사 간 집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몇 년이라는 시간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기반을 닦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요.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시장님도 어떤 최대한에 대해서 저희들뿐만이 아니죠. 군산 시민이란 벌써 30만 가까운 인구지만은 어떻게든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어떤 개인적으로 뭘 하지는 못하잖아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조금 안 맞는 부분, 저희들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오지 않는 부분, 저희들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맞는 부분은 소소하게 저희들 중에 이제 형편 안 좋은 사람들 자격금 지급이나 이런 거는 시장님이 특별하게 이제 신경을 쓰고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좀 힘들다고, 그다음에 너무나 안 맞아요. 저희가 원하는 거하고 시에서 하는 정책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걸 요구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향후에는 일자리를 찾아서 군산을 떠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상관이 없는, 저는 군산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살기 좋은 도시라서 지키려고 하는데 지금 주위에도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그렇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군산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을 위해서 떠날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오늘 취재의 어떤 요지는 그래도 군산 경제 희망을 좀 더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1심 승소를 장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현실은 그렇게 희망보다는 힘든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아서 아직 군산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걸어가야 될 길이 멀고도 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여자치 군산 시민연대 유재임 사무국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재임입니다. 2017년 군산 조선소가 중단됐고 군산 GM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로 인한 협력업체들의 도산까지 많은 분들이 떠났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그 과정들을 좀 시민단체로서 지켜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지역을 떠나야 된다고 고민하는 자체가 지역 이제 군산에서 같이 살고 여기서 군산이 좀 더 좋은 도시가 돼서 함께 사는 공간이기 바라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너무 아쉽기도 했고, 근다고 새로운 일거리나 새로운 자기 삶을 위해서 떠나는 분들에게 가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아직은 없으니까 그것도 붙잡을 수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정말 군산 시민들이고, 그렇지만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면, 저도 언론인이지만 뭔가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서 전기차라든지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새만금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 들어서면서 군산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렸고, 아울러서 군산 조선소도 이제 내년부터는 블록이라도 조금씩 재가동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 이런 변화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느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아직 언론에 정확한 팩트가 없이 청사진만 지금 켜고 있는 새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유재임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그런 청산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도 긍정적 신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업이 하는 일에 지자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애를 쓰고 있는 모습,
근데 사실은 기업은 이윤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이윤이 없다면 사실은 뭐 약속도 그냥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를 해석하지만 여기 이것이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사실은 쉽게 나오진 않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속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저는 우리 시 내부에서 아니면 시민 내부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의 청사진만 막 기다린다고 해서 다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문 닫고 나가면 우리에게 오는 상실감은 첫 번째보다 더 큰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고요. 그렇다고 좀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군사적 일자리, 그러니까 뭐 양대 노총과 또 지자체와 사측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 속에서의 군사적 일자리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나요? 일단 시작 단계부터 어쨌든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맞춰가려고 하는 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품이 나왔을 때 얼마나 그 소비자들에게 사랑이 받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품의 질이라든가 제품이 시민들에게 그 소비자에게 어떻게 사랑받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이게 광주형 일자리처럼 처음에 많은 수요가 있어서 끊임없이 갈 수 있을지 이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체결되고 이제 막 기만 닫고 있는데 그 단위고변이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좀 지켜볼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잘 되게 기원해야지 안 되게 기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도 그걸 통해서 예전에 GM이 있었을 때, 현대중공업이 있었을 때만큼의 일자리는 아니지만 또 지역이 최소한 10년, 20년은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바람을 담고 있는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지자체가 대기업 유치를 원하지만 사실은 대기업은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산업단지를 갖고 있고, 그렇다면 산업단지 안에 어떤 기업을 들여서 지역 주민이 좋은 일자리를 갖게 할래, 이런 고민이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군사는 지난 20년을 생각해 보면 큰 기업 유치에 환영하고 축포를 터뜨리긴 했지만 그 기업들이 나가면서 그 받았던 문제점들은 다 시민들이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은 나갔고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는 시간들, 그 안에서의 저는 직장보다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길을 가는데 더 어려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행군산공장 그 문을 닫는 마지막 현장을 그 하멘커원대 취재에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파란 비닐봉투에다 물건 겨우 채워서 나오는 분들 목소리, 그 앞에 오식도동 그 정말 번화가 아니었습니까? 예. 그곳에 식당들이 문을 닫고 떠나야 됐고, 빈 집들, 빈 건물들, 공실률, 뭐 지금 아직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군산의 현실이죠. 네. 지자체가 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향 측면에서 제안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설익인 걸 터뜨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자체나 정치인들이 뭔가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자꾸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실제로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인식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될 거야, 기다리면 되라고 하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치인이나 지자체가 좀 무르익을 때까지, 아니면 준비가 됐을 때 그런 얘기를 꺼내서 이게 진짜 현실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이런 얘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공약으로 만들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공약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재가동 간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조선소가 아니라 블록 공장으로 가는데, 저는 그게 뭐 지금 이제 잘 노력해서 된 거지만 이게 진짜로 공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재가동하면 좋지만 재가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 다른 형태의 조선소의 일감이 오는 거지, 그냥 문이 다시 열린다는 그런 재가동으로 목표를 세우니까 자꾸 그거에 사람들이
지역 이슈를 만들고 그걸로 서로에게 왜 안 하냐, 못 하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지역 내 갈등을 또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완성된 배를 만드는 공장으로 재가동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닌 속에서 일부 블록이라도 재가동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 차이가 발생하고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또 뭐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또 많은 또 지원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군산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 어찌 보면 중요한 예산인데 그 예산을 들여서라도 일부 재가동해야 된다는 그 현실에 대해서는 뭐 생각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속 가능성이 높다면 저는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자체가 일자리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 예산을 물류비를 주고 거기 일자리가 지속 가능성도 지속된다면 뭐 그거 돈을 아깝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이렇게 쓰는 예산이 효율성에서 떨어질 건데 그걸 또 시민들은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 50년이 넘은 이 참여자치 군산 시민연대 이 사무실, 그리고 23년의 군산 시민연대 역사 속에서 배울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성장한 산업화 시대에 군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로 인한 후유증이 아마 가장 큰 곳이 군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그 후유증을 인해서 다시 또 도약하고자 하는 힘도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현실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앞으로의 방향이 좀 더 맞겠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리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또 봄날이 오듯이 군산 경제도 그런 따뜻한 봄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 좀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재임 참여자치 군산 시민연대 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